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의 후임으로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공사화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택시비 500원 때문에 택시기사가 수험생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논란이 커지자 전주시가 불친절 택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건설기술 경력증을 무더기 부정 발급하고 거액을 챙긴 일당이 적발돼 건설사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오늘같이 궂은 날은 택시 잡기가 유난히 더 어렵죠. 기사들의 친절도 해묵은 과제입니다. 이런 택시 불친절에 예산 삭감이라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 나왔습니다. 어느 수험생의 택시비 500원 공방도 있었는데요. 서비스 개선 효과로 이어질까요?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택시비 500원 사태 이후 전주시 의회가 택시 예산 삭감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11일 전주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택시 카드 결제 통신료 1억 4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한옥마을 택시 승강장 설치와 유지 보수 예산 1억 원 가운데 7천만 원도 깎았습니다. 승객들을 향해서 친절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경고 차원에서 나름대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전주시도 불친절 택시기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불친절 등 법규 위반을 한 차례 하면 6개월, 두 차례는 1년, 세 차례는 2년간 카드 수수료 지원과 통신비 지원금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불친절에 대한 법적 제재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 CCBB를 가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페널티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아울러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택시 평가 인증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사업주들은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나면서도 업계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 상황에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한 전주시와 의회의 태도가 택시업계의 불친절을 근절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 내정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강행하는 수순으로 전북 이전도 장담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공모 마감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자는 단 2명, 제주와 울산의 지방대 교수로 알려져 문 장관이 이미 내정된 것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전임 이사장을 압박했던 장관이 그 자리를 노리는 것은 정부의 계획을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공적연금을 파괴할 것이다, 약화시킬 것이다. 그다음에 무리하게 기금본부를 분리시켜 공사화하는 그런 방향을 추진할 것이다. 국민의 노후복지보다 당장의 수익을 앞세워 기금을 공사화하고 정부와 대기업의 쌈짓돈처럼 굴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새누리당이 수차례 제기한 기금 분리 법안을 차기 국회에서는 관철시키고 전북 이전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기금운용본부가 내년 10월 달에 전라북도에 이전하는 것이 반드시 꼭 필요하고 흔들림 없이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기금운용본부 분리에 반대했던 최광 이사장 대신 기금본부 공사화를 압박했던 문영표 전 장관이 등장하면서 국민연금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은 내일 오전 전라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배경과 향후 신당 창당 등 정치 활동에 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지지자들을 만나 전북 민심을 청취하고 오후 3시쯤 광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도내 10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까지 정읍 10일, 진안 9.5cm 등의 눈이 내렸고 내일 오전까지 많게는 3에서 8cm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도 더 떨어져 영하 5도에서 영하 2도를 보이겠고 낮 기온도 영상 1도에서 3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군산, 김제, 정읍, 고창에는 강풍주의보가, 서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6층 부분 복원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동탑 복원이 사실상 실패로 결론난 뒤라 특히 복원 형태와 기법이 관심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얼마 전 사리를 봉안했던 탑의 중심부인 심주석 위로 한 단의 돌을 다시 쌓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금이 간 돌에 주사기를 꽂아 깊은 곳까지 충전재를 채워 넣어 균열을 메꿔줍니다. 깨진 돌은 새 부재를 덧댄 다음 자연스럽게 마감 처리를 합니다. 그 색상을 잡기 위해서 고색 처리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원부재와 유사하게 이질감을 개선시키는 작업이죠. 10년에 걸쳐 185톤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탑을 완전히 해체한 미륵사지 서탑. 현재 1층을 조립 중인 미륵사지 석탑은 오는 2017년에 6층까지 복원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재료가 62% 사용되고 익산 황등석으로 나머지를 보충합니다. 졸속 복원으로 곳곳에 금이 간 동탑을 반면교사 삼아 균열을 막기 위해 돌틈 사이를 흙과 함께 메워줄 무기질 보수 재료를 연구해 특허까지 출원했습니다. 논란이 된 복원 형태는 해체 전 모습과 유사한 6층 부분 복원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몇 층 탑이었다는 기록조차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대 목조탑의 구조와 축조 기법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석탑이자 우리나라 최대의 석탑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된 만큼 신중하고 완벽한 복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민주노총이 세 번째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도내에서는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등 30개 사업장 9천여 명의 조합원이 오늘 하루 파업에 동참하고 전주 종합경기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계약을 저지하고 한상균 위원장 체포 등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오는 19일에는 지역 본부별로 3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품질을 담보한다며 도입한 기술 경력증이 무더기로 부정 발급됐습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자격증 관리 제도에 빈틈을 노렸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7년 이상의 공사 경력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발급하는 건설기술 경력증입니다. 건설업체는 경력증을 가진 직원 수가 충족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중소건설사의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요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47살 임모 씨 등 2명은 지난 2009년부터 한국건설기술협회 직원 A씨와 짜고 경력증을 부정하게 발급했습니다. 이들은 이곳 전주 시내 한 원룸에 사무실을 차리고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4대 보험뿐만 아니라 고정 수입을 보장한다며 150여 명의 명의 대여자를 모집했습니다. 이후 명의 대여자가 폐업한 회사에서 근무했던 것처럼 경력 확인서를 꾸며 A씨에게 넘겼고 A씨는 수천만 원을 받고 경력증을 발급했습니다. 현재 제도가 갖고 있는 게 이제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부 있는 이제 허점들을 이용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임씨 등은 150여 개의 경력증을 개당 230만 원을 받고 전국에 있는 중소건설사에 240여 차례나 빌려줘 검찰 추산 7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필요한 건설 기술자가 배치가 되지 못하고 이러한 그 미경력 소지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근무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위험성이 높은 그런 사례입니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임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연루된 중소건설사와 명의 대여자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공용 컴퓨터 하나 없는 완주게임 과학고등학교의 실상 어제 고발했는데요. 교육당국이 감사에 나서기로 했고 비리 차원의 수사 확대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임과학고 학부모와 졸업생 등 150여 명으로 이루어진 대책위원회가 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학교장의 구속으로 알려진 인건비 4억 원 횡령 외에도 급식비와 기숙사비, 방과후학교나 수학여행 비용 등도 집행이 투명하지 않거나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후배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학교에 이런 잘못된 것들 뿌리 뽑고 후배들이 잘 되려면 이 자리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전학을 원하는 학생을 종용해 자퇴를 시켰다는 증언도 터져나왔습니다. 돈 벌 길이 없냐라는 그런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이제 그 학생에게 자퇴를 종용했던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 학생은 지금 자퇴를 해서 학교 정상화 대책위는 재단이 비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사진의 사퇴와 함께 교육당국의 특별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자정 능력이 이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합쳐서 후배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법이 얘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재단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고 임시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협의해서 재단 이사회 임원의 승인 취소와 임시 이사회 구성을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볼 예정입니다. 교장 구속에 이은 학부모와 졸업생들의 수사 확대 촉구, 여기에 교육당국이 감사를 벌이겠다고 나서면서 게임과학고 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군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관과 정비사업과 전북대병원 분원 부지 선정 과정에서 문동신 시장이 특혜 의혹을 사는 등 독단과 강압 행정으로 시정 차질을 초래했다며 주민 소환 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군산시장 주민 소환을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서명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임대아파트 사업주와 입주민 사이에 임대료와 분양 전환 보증금에 대한 갈등이 커지자 전주시가 공무원과 전문가를 포함하는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와 영무 이해다음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부실하자와 애로사항을 수집하는 한편 합리적인 임대료 인상률과 분양 전환 보증금 책정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임 김일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가 오늘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부지사는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도기획관리실장과 행정자치부 인사기획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모범적인 입법 활동으로 대한입법학회가 주관하는 2015년 국회의원 입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유성엽 의원도 한국언론기자협회가 주최하는 2015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완주 봉동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가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43살 김모 씨 등 8명이 다쳤습니다. 올해 도내 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 선발고사에서 익산 지역이 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와 군산 지역의 응시자는 정원을 넘겨 67명이 탈락할 전망입니다. 전북상공회의소 협의회가 탄소산업 육성법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선진국의 탄소 제품이 국내외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 제정에 미온적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바닥을 보이던 저수율이 50% 가까이 회복돼 내년 영농철 급수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농정당국은 이달 현재 도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6.1%로 지난 9월 말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내린 비는 870mm로 평년의 6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